안녕하세요, 윤땅입니다. 제가 뭐 큰 유튜버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쪼무레기지만 요즘 드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유튜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건 나도 솔직히 인정을 해요. 차이 격차가 너무 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20대 분들 있죠. 저와 같은 20대 분들은 괴리감을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 또한 이제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자면은 제 출생은 광역시권 지방 사람입니다. 지방 출생이고요. 부모님 또한 평범한 부부이세요. 부자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좋은 회사를 다녀서 엄청난 월급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중반인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전 조금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저희 근돌이라는 반려견과 셋이서 함께 수도권에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을 다닌 연차로서는 이제 2년입니다. 여러 가지 부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과 같이 취미를 공유하고 그 취미를 돈벌이를 되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전의 일은 자그맣게 이제 개인 사업도 하고 사람인 이력서는 6년 차겠죠.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도 하고 뭐 조금 힘든 일도 하고 몸쓰는 일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요, 저희 회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친구들을 물어보면 다른 회사도 그런 것 같거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화가 아닙니다. 너무 막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정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첫 번째로는 돈벌이가 되겠어요. 제가 20대 중반이라고 했죠. 아직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취직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좋은 회사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다들 눈높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취직을 못 하는 거죠. 요즘 청년 고독사 많다고 하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눈높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저는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면은 이게 사회적 문제도 있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SNS 영향이 제일 크고 드라마 이런 거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좋은 회사 가려고 하고 싶겠죠. 저도 가고 싶었고요. 저도 대기업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대기업에 갈 수는 없어요. 자,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몇 등을 했나요? 저가 다닐 때는 학교에 40명 있었고 저는 30등을 했습니다. 뭐 조금 열심히 할 때는 반 안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18등 이렇게 반 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25등, 20등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맞지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다는 지표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성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공에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쌓아온 스택이 있으니까요. 대학교도 뭐 어디 한 중위권, 중하위권 나와서 높은 거 가려고 하면 그 문이 좁은데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경쟁력을 올리든지 아니면 경력을 쌓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하이클래스 가고 싶으니까 공부한답시고 맨날 돈 쓰고 놀고 부모님 돈 쓰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요. 결론은 누가 손해다? 본인이 제일 손해고요. 그걸 케어해주는 부모님도 손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다 보니까 2년 더 해서 26살 내로 취업의 문을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24살, 25살에 결정을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경력을 쌓고 다른 곳을 노려보시고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을 놓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 뭐합니까? 티끌 모아 티끌. 맞습니다. 사회초년생 봉급은 세전 3,200, 3,000. 저는 2,600 받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돼요. 여기에 방값 빼고 폰값 빼고 밥, 옷, 뭐 놀고 하면은 영에 수렴하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당신은 돈 버는 노예예요. 노예. 옛날에 신분 제도가 있었죠. 그때 이제 농경을 일구시는 분들은 농작 일만 하고 그 밥으로 생활을 했어요. 거기 살면서.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걸 빨리 탈출해야겠죠. 그 돈 가지고 집, 차 이런 거 살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모아야죠. 아끼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아끼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모았으면 뭐 해야죠? 세 번째로는 투자라고 하고 자본시장에 일찍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코인, 주식 등등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 수단이 넘쳐 흐릅니다. 뭐 하면 망한다, 뭐 하면 망한다, 그분들의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많은 실패를 겪었고요.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을 일찍 경험하고 눈을 뜨다 보면은 결국 수익을 보는 날이 오고요. 그 수익을 토대로 본인이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계속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물론 이 시장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큼 관심을 가진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200만 원에서 술값 빼고 담배값 빼고 10만 원만 투자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고 책 보고 남들 하는 말 듣고 그런 투자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통찰력을 만들으세요. 그분들도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본인을 믿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큰 돈을 만들려고 뭐 선물 투자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성공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극소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모은 돈을 가지고 일부 본인의 통찰력을 믿고 투자하고 기다려보세요. 실패가 있다 보면은 당연히 성공이 있겠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본인이 투자에 맞지 않다, 투자에 맞다, 어떠한 성향인지 본인도 알겠죠. 그게 나중에 밑거름이 돼서 더 성숙해졌을 때 어떠한 발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가가치 창출.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본인이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본인이 잘하는 것을 믿고 개발해 보세요. 본인이 잘하는 거 딱 생각하면 나는 것들이 보통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글을 쓰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리는 걸 수도 있고요. 뭘 판매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대로 그걸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영원입니다. 하지만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빛을 보게 되고 그것 또한 본인의 이력서의 한 줄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사치. 사치.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품 시계, 뭐 명품 옷, 비싼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큰 거, 사회초년생들이 일을 하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자동차, 차를 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저 또한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를 통해서 제가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발을 들인 경향이 있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당연히 조금 더 일찍 진입했겠죠. 저희 회사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풀할부 자동차, 부분할부 자동차.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자동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면 이해가 가요. 일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어떡하겠어. 하지만 아무런 자산 형성이 되지 않고 내가 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단순히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1000만 원짜리 이하 차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본인 집에 주차할 공간도 거의 없어. 그런데 차를 사. 연봉 3, 4천에 자산이라고는 월세 보증금이 전부인 본인이 4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차를 풀할부로 그냥 삽니다. 이러면은 자산 형성 자체에 상당한 제약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자산 형성을 하는 그 시간이 그 할부가 끝나도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점점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 옷,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옷은 그냥 본인의 거적대기일 뿐이에요. 물론 그걸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준 사람도 많이 없고요.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옷을 입고 집에 가면 더 초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인스타그램.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또한 인스타그램을 예전에 했습니다. 물론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모두가 행복한 것만 거의 나와요. 불행한 게 없어, 세상에. 저 또한 내가 제일 잘 살고 행복한 모습만 찍으라고 하면은 그걸 자랑하는 거가 인스타그램이지 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스타그램일까? 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왜 그 인스타그램은 하는 것일까요? 인스타그램 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친구. 이 친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친구가 몇 분 계신가요? 이 중에서 본인의 친구를 본받고 싶거나 이 친구는 정말 멋있는 친구다, 혹은 언제 만나도 편하고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해준다는 친구가 혹시 계신가요? 있다면은 본인은 성공한 친구를 두신 게 맞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친구, 무리지어서 다니는 친구가 여러 명 있다. 그거는 전 좋지 않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관계가 복잡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결혼해서도 애를 먹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매일 약속도 있고 술도 마셔야 되고 이 친구 뭐 생일 파티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 쓴다고 바빠요. 일하고 자기 개발하면 자기 바쁜데 어찌 노는 시간은 그 본인이 어렸을 때보다 더 늘어날까요? 마지막으로 가족.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은 저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 부모님에게 그거를 돌려줄 수는 없죠. 진짜 힘든 거. 그래도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을 자주 하고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보면은 부모님은 행복하실 거예요. 자립하고 본인의 보금자리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또한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성공했으면은 막 부모님한테 차 한 대 뽑아 드리고 그러고 싶지만 모두 다 그럴 순 없잖아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그 중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들어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게 현실인데 본인의 개발, 본인이 버는 소득을 더 늘리고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싶다라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적으로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을 완벽하게 형성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적어도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은 늦게 한다고 그 시간 동안 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점 또한 미루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을 장려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괜찮은 사람 또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최대한 빠른 정착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처음으로 저의 채널에 제 생각을 털어봤는데요. 제 자랑이거나 제가 잘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직 목표한 것에 닿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를 본인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또래인 20대 분들. 20대면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위에서 제 나이대를 보면은 다 부럽다는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놀기만 해요? 20대 여러분, 파이팅! 제가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이제 저의 보금자리죠. 몇 년간 보금자리인데 보시다시피 뭐 장판들 좀 이가 안 맞죠. 벽지도 보면은 이렇게 오는 것도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뭔가 한 것 같은데 여기 위에는 안 돼 있어.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샤시, 화장실 문들도 전부 다 돈을 주고 했는데 부분 철거니 어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는 이제 저희 부부가 다 했습니다. 직접 다 했고요. 이로써 이제 비용 절감도 솔직히 많이 됐고 이 기술을 배우는 것조차 하나의 일거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